프로기사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또 사용을 해서 또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김은지 선수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부정행위를 하고 그래서 또 1년 자격 정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치팅에 대한 온라인 사이트들의 대응 현황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많이 궁금하죠. 네. 사이트들에도 있고 또 네. 기사들의 대응도 궁금하고. 네. 네. 그래서 또 기원의 세부 규정 그리고 중국 상황은 어떤지 다양한 각도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정기자 애프터 361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인사부터 시키시죠. 매번 올 때마다 구박했더니. 맞습니다. 네, 이번에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 대표적인 바둑 사이트 타이잼이나 오로는 인공지능 부정행위가 일어났을 때 어떤 대응 방침이 있는지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딱히 이렇게 정해진 답변이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타이잼 같은 경우는 부정행위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1차로 내부에서 확인을 하고요. 타이잼하고 협조 관계에 있는 프로기사한테 문의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한 판단을 좀 들어보고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디가 정지된 사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알려지지 않지만 이미 여러 차례가 있었나 봐요. 네네, 좀 있었다라고 하고요. 오로 같은 경우는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기사한테 좀 주의를 주는 정도라고 하고요. 두 사이트 모두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름을 오픈해서 이 선수가 치팅을 했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은 좀 꺼려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당사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활동 정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명 공개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우리 시각에서는 이제 비실명으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두어진 바둑이나 활동 자체가 일단 이 비실명을 전제로 하잖아요. 내가 공개되지 않고 어떤 그런 편하게 바둑 두고 활동하는 그런 걸 전제로 하게 되는데 어떤 그런 거를 막상 잘못했다고 했을 때는 실명으로 때려버리면은 뭔가 안 맞죠, 이미. 중국 예우 같은 경우는 부정행위 한 것으로 판단된 아이디랑 실명 공개를 이렇게 빵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 관련자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예우 같은 경우는 텐센트에서 제공한 치팅 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국 후에 기보로 또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의문이 드는 게 텐센트에서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이 100% 확신이 가능하냐라는 게 좀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김은지 선수 때는 인공지능 바둑이 개발자 그 이주연 교수님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1차로 일치율을 파악을 했다라고 하시고요. 근데 1차 파악할 때 한 10번 정도 돌려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역 선수들 4명이 또 의견을 같이 내면서 이제 프로기사 의견들도 좀 중요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정확한 의견을 내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그동안에 이제 알파고라든지 등등등 경험을 비춰보면 아마 이주연 교수님이 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이제 감정이나 그런 영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아주 숫자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미 그렇게 해서 두어지는 그 프로그램 내에서는 거의 일치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컴퓨터로만 맡길 때 약간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전문가가 달라붙어서 거기서 이제 검사도 하고 이제 어떤 공신력을 갖는 방식은 제가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이제 중국은 좀 다르게 한다. 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온라인 환경 자체가 아이디잖아. 아이디가 우리 이름이고 인격체라는 건데 그 아이디로 사고를 쳤으면 그 아이디가 이제 아무래도 인격적으로 이제 뭔가 처벌을 받던 하는 건데 실명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좀 과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과 중국의 부정행위에 대한 좀 대응 방식이 좀 달라 보이기는 하는데요. 한국은 이런 부정행위 관련해서 좀 엄격하게 다루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2명이나 징계를 받았죠. 이게 한국만 그렇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전 세계가 한국만 바라보고 있다는 게 좀 더 솔직한 표현이죠. 한국에 이제 선례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공식적이든 뭐 비공식적으로는 어떤 각종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징계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건 한국밖에 없어요. 김은지 선수가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룰도 없고 어떤 서로 간의 공감대랄까 합의가 된 사항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처벌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를 좀 중국과 일본이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여러 루트를 이렇게 통해서 접해본 결과 부정행위가 실제로 밝혀진 선수들이 중국에 있었다라고 하고요. 근데 중국견 내부에서 좀 징계를 내렸대요. 근데 이게 외부에 노출된 것은 아니고 특정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일반적인 징계 방식이에요. 보통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뭐 명의전에서 사고를 쳤어. 네. 뭔 사고를 쳤어. 그러면은 그 해에는 당연히 기권패 혹은 징계를 받고 예를 들면 그 대회에 5년 동안 출전 금지라든지 그걸로 이제 한정되는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 직업이잖아요. 그거를 일정 기간 막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례예요. 네. 그래서 한국은 어쨌든 선도적으로 이제 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오픈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해야 되나 고민하는 것 같고 일본은 이제 온라인 대국에 대한 그런 환경 자체가 이제 온라인 바둑을 안 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일단 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로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뭐 이런 징계를 받은 기사가 있다고 해서 이번 4월쯤에 리시아나오랑 커제 선수가 대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치팅 의혹이 엄청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시아나오가 뭐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 그거야? 라고 좀 이렇게 은연중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이거는 리시아나오가 화장실을 자주 갔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해요. 이게 결론은 아니었다라고 결론이 나왔는데 그 기자님이 얘기하시기론 기록자한테 문의를 또 해보셨었대요. 그 바둑 기록자한테. 그래서 화장실을 그렇게 자주 갔냐? 라고 했더니 기록자가 뭐 그렇게까지 자주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또 리시아나오가 무슨 여자 화장실에 가서 봤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 대국장 그 구조 자체가 여자 화장실로 그렇게 막 남자가 가서 뭐 이렇게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라고. 네. 이게 묘하게 결합이 자꾸 돼요. 그러니까 아까 리시안하오가 이런 사건 우리가 알게 된 것도 커제가 자기 SNS에 올려버렸어요. 올렸죠. 네, SNS에 올려버리고 그럼 어쩌면 카더라가 있죠. 카더라. 여자 화장실 들어갔더라. 얘가 화장실을 하루에 3번 가던 애가 6번에 갔더라. 네. 이런 카더라가 많은 건데 이게 전달되면서 얘가 화장실 간 게 여자 화장실로 바뀌어버리고 화장실 3번 간 게 30번으로 바뀌어버리고 하필 또 커지가 졌어요. 그 바둑을. 커지가 진 사람이 얘 이거에서 해서 내가 그래서 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니까 여론화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너무 부풀어지면서 여론 재판화 됐다는 부분이 특히 이게 숫자로 얘기하는 건데 정작 이거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오늘 주제는 매우 감정적인 아주 정반대에서 거다 사람들의 여론까지 온라인까지 겹치면서 해법이 쉽지 않은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인공지능 부정행위 의심을 딱 받으면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난 아니야 막 어디다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되는데 말할 것도 마땅치 않고 예전에 예우에서 또 부정행위를 이제 했던 모 프로 기사가 보니까 사이버 5로에 해명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곤 해요. 근데 과연 이제 인공지능 도움을 받는 게 어디까지 연습이냐 시합이냐 그런 구분도 없었던 거고 사실 이제 뭐 규정이 있다고 쳐요. 근데 어디까지 우리가 그래도 허용이 되는 거냐. 그래도 그런 어떤 범위가 또 없잖아요. 애매한 데다가 갑자기 이슈가 최근에 되다 보니까 너 한 거 아니야? 너 한 거 그랬대? 폭로전이 막 지금 난무하고. 뭐 나는 안 했어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은 그래 너 안 했겠지. 맞아 했을 리가 없어 이렇게 했는데 과연 진짜 그래? 그렇게 해보는데 이거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본인이 뭐 김탐정이 될 수도 없는 거고. 네, 모 프로 기사가 한 커뮤니티에서 부정행위 의심을 받고 나서 이게 너무 억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대국을 한 적이 없고 이게 좀 도용당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 경우까지 발생한 거죠. 그것도 사실 우픈 얘기죠. 우슬픈 얘기인데 정말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특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할 수가 없는 건데 일종의 그만큼 결백하다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읽혀요. 그만큼 그렇게까지 했을 정도면 당사자, 그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은 사실 인격 살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소연할 데도 없고 증명할 길도 없다 보니까 그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 굉장히 좀 그 정도는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온라인 사이트 현황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금방 시간이 지나가네요. 네. 2편에서는 한국기원 세부 규정과 해결 방법은 없는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1편 끝! 벌써? 1편에서 자연스럽게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이미 뭐 딱 문구 그대로인 것 같아요. 1년까지 갈 사안은 사실 아니다. 알면서도 하지만 이게 지금 어디까지 파급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일단 에이, 설마 하겠어. 그러는데